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급변하는 공유교통체계 흐름에 택시업계도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 자기 혁신과 자기 변신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과 상호 상승적인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또 전 세계에서 급속하게 발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손쉽고 또 편리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경제의 의미는 한마디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소유 대신에 서로 나눠 쓰고 또 빌려주면서 그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생산 역량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후생적 가치 중심으로 경제 패턴이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공유 경제는 차량 공유, 또 숙박 공유를 넘어서 최근에는 사무실 등 공간 공유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는 고급 옷과 또 명품 가방, 보석 등을 함께 빌려주며 공유하는 일까지 나타납니다. 금융 공유, 또 교육 공유, 에너지 공유 등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통 공유 기업인 우버는 전 세계 60여 개 국가와 300개 이상의 도시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가치는 약 500억 달러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GM 등을 추월했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던 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도 192개 국가 4만여 도시에서 200만 개 이상의 객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영역에서 가장 놀랄만한 발전을 일고 있는 곳은 공유 기반 교통 서비스 연계 시스템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 교통 공유 시스템으로 열차, 택시, 그리고 자가용 등을 편의와 저비용으로 연계해서 이용하는 상품이 이미 대중화됐다고 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2025년이 되면 전체 경제의 약 60%를 공유경제가 장악해서 공유경제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택시 사태에서 보듯이 이 공유경제의 물결은 공유기업을 번창하게 해주면서 기존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해주기 때문에 이 공유경제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 경제가 이 공유경제적 측면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해야겠죠. 택시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조율해 나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입니다.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우편 발송되는 입영 통지서. 만약 전입신고 등의 문제로 통지서를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입영 준비를 못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텐데요. 이제는 우편이 아닌 모바일 앱으로 입영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는 병무청 앱, 2차는 모바일 메신저, 이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는 건데요. 입영 통지서를 더욱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우편 발송보다 모바일을 통한 전자고지가 편하다는 건 알았지만 규정상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요.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규제 샌드박스 덕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시행한 건데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고 정보통신망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입영통지서뿐만 아니라 여권만료 안내, 교통범칙금, 운전면허 갱신 등 행정공공기관 고지서도 모바일 앱으로 받게 될 예정이고요. 우편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대체함으로써 2년 동안 약 9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전도 검사의 경우 꼭 병원에 가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해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건데요. 앞으로 의사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통해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전송받아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를 진단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원 안내는 물론 1, 2차 의료기관으로 병원을 옮기는 안내까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법상 혈당, 혈압 등 12가지 항목으로 제한돼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외에도 고혈압과 뇌졸중 등 13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바이오 신시장이 확대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수소 충전소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죠. 현행 법령상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수소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면서 세계 최초로 국회에 수소 충전소가 세워지고 양재동, 탄천 물재생센터 등 4곳에 추가로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도심에 수소 충전소가 설치되며 운전자의 편의는 높아지고 수소차 보급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또 약 400만 원의 설치 비용이 드는 전기차 충전기를 갖춰야만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30만 원 정도의 저비용 전기 콘센트로도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고요. 운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충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버스 등 교통수단은 5개 광고 관리법에 따라 조명 광고가 불가능했는데요. 이제 버스 외부 광고물에 대한 조명 사용과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 증가의 특례를 부여해서 버스 디지털 광고가 허용됩니다. 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을 통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 밝기와 중량 증가에 대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줄 규제 샌드박스. 첫 시행과 함께 벌써 많은 부분이 개선됐는데요. 앞으로 규제라는 벽을 넘어 더 많은 신사업과 신기술이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ICT 규제 샌드박스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를 전년 대비 11% 증가한 77억 달러로 설정하고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농식품부는 제9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상반기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비상 대책반을 운영하고 중국과 동남아에서 특별 판촉을 추진하는가 하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 비수기에 물류비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신시장 개척 및 초보 품목은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초기 마켓 테스트와 상품화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유망 품목을 육성하고 신규 시장 공략과 함께 캄보디아와 인도, 몽고 등으로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꾀합니다. 중소업체의 판로 지원을 위한 해외 지원 조직의 바이어 알선과 무역협회 등과 협업한 신규 유통채널 구축도 추진됩니다. 더불어 주요 품목에 따른 맞춤형 수출 방안도 눈에 띄는데요. 딸기는 수출 통합 조직을 통해 저가 딸기의 시장 교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포도는 고품질 품종으로 중국과 동남아 고소득층 시장 공략, 김치는 유통기간 연장 등 상품 개선, 인삼은 고려 인삼 캐릭터를 활용해 중국산과 차별화를 둔다는 전략입니다. 품목별, 국가별 수출 확대 전략에서부터 수출업체와 농가의 애로사항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까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총력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는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와 전라도는 나쁨 단계, 경상도와 제주도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그 농도가 옅어지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저녁부터는 전남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다가 이 비는 모레 일요일까지는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곳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과 울진 1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한낮에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은 14도, 광주와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10도 이상을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KTV 대한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